자, 선생님들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32쪽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오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마칠 거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한 문제 이상이. 오늘 또 여기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한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꼭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 무조건 출제입니다. 오늘 자세히 할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오늘 확실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봐요. 우리 국토계획법률은 전반적인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알고 있다 하면은 국토계획법률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5번째 지구단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지구단위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구획이 뭐예요 또?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일 년 내내 가도 몰라. 뭐가 먼저인지. 광역 계획권이 먼저요? 광역 도시계획이 먼저요? 계획이 있어야 권이 돼. 미치겠어. 진득하니 변함이 없어. 눈 내릴 때나 이제 에어컨 틀 때나 진득하게 변함이 없어. 하기야 뭐 마누라도 뭐 나하고 몇십 년 살았어도 여태껏 안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게 만들어? 그놈의 고집. 자, 구역이 먼저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라니까. 징그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고.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니까. 뭔 계획이 있어야 구역이 지정이 돼. 징그러. 구역이 먼저라니까.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나온다니까 이게. 자, 이게 지금 구역이 됐든지 계획이 됐든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이 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해서 그리고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고시하는 절차로 간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결정권자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그 말 이해해야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OX. 오지.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있네. 주눅 들어. 조금 야단치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조금 야단 안 치고 잘한다 하면 맨날 틀리고. 중요한 내용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이게 일순환에서 중요하다고 별표 쳐져 있어. 132쪽 제일 밑에. 132쪽 제일 밑에 3번. 별표가 크게 쳐져 있네. 그 밑줄도 그어지고.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뜬 거야. OX. X라니까 이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냐면 이걸 통과해. 이렇게. 계획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면 또 이걸로 통과한 거야. 이렇게. 내용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한번 보라고. 여기 보면 우리 롯봉기 일세에서 오늘 나오셨더만 어디 가 있어? 여기 앉았다가. 다 읽었다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한 몇십 년 살으셨던 분입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 지구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 놈들은 이걸 지구 계획이라 그래요. 이 지구 계획이 딱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구 상세 계획이라 그래요. 지구 상세 계획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포인트 뭐냐면 이 지구라는 말 있죠? 이 지구라는 말, 이 지구는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어서 일부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 문흥지구, 무슨 신창지구, 운남지구, 독림 1지구, 2지구, 상무지구, 첨단지구 이렇게 되는 게 광주광역시 전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뜻하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 이 말 이해해요? 이거 일부야. 일부 계획을 얘기해. 이걸. 그러니까 A지구 계획, B지구 계획, C지구 계획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 봐요. 지구 계획.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또 안 되잖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위로 집어넣어가지고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가요? 그러면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있어. A라는 도시군이 있다. 광주광역시가 있다. 나주시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군이 있으면 이렇게 문흥지구, 뭐 운남지구, 이렇게 첨단지구, 상무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D지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개발 밀도를 높이는데 이게 2000년에 와서 들어온 이 행정 계획입니다. 2000년에. 그 전에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개발 밀도를 높일 때, 즉 개발을 할 때,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많아.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단일 계획에 의해서 이 개발 밀도를 좀 높여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개발 밀도를 높여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 이용 상세 계획 파트가 있었어요. 상세 계획 파트하고 토지이용 상세 이 계획 파트하고 이게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2000년 이전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있어서 도시설계 파트가 있었다고. 도시설계 파트. 이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계획이야. 건축계획. 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으로 단일 계획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어내.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러니까 지구별로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요걸 조금 더 확대시켜 놓고 보게요. 확대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설명 안 들으면 줄여버린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건 뭐 설명 안 들으려면 줄여버리고 여기다 하고 이걸 확대시켰어.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잠깐 제가 포즈를 둘 때는 웃는 시간이에요. 요걸 갖다가 이게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하냐면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무지구 개발하자. 광주광역시청 관공서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 방송국 여기 들어오고 관공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는 이제 상무고등학교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도서관 부지로 쓰고 이렇게 해서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을 밝혀야 돼. 이렇게. 그러면 토지는 이렇게 쓰겠다 해서 이용 계획을 밝히면 이것만 밝히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상업지역은 다시 200평 또는 400평으로 잘라가지고 10층으로 똑같이 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린생활 위주로 짓고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모텔 못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수 배치 형태 건축선 이런 걸 별도로 다 정해. 이런 걸 건축계획이라 그래. 건축계획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별로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이와 같은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어디는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15층인데 이번에 무슨 뭐 유니버시아드 할 때 이제 선수촌 거기는 뭐 한 25, 30층이 된다. 이렇게 되었지만
각각 지구단위 계획이 달리 들어간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는데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나오려면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된다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은 A지구, B지구, C지구, 독림지구, 운남지구, 상무지구가 동일하게 다 지구단위 계획이 똑같겠다. 다 틀리겠다.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야. 지구별로. 내용 이해 가요? 다 틀려야지. 사는 사람도 틀리고 건폐율 용적률도 다 틀리다고. 비슷비슷하지만은 전부 다 여기에 유니버시아드 아무튼 그거 할 때 선수촌 거기 여기 있잖아요. 서구에 지은 거 거기에 그 아파트의 건폐율 용적률하고 상무지구에 들어간 건폐율 용적률이 다 틀려. 이게 건폐율 무슨 놈의 예를 들어서 17.5 상무지구는 예를 들어서 21% 이렇게 다 틀려. 이렇게 별도로 다 정해. 똑같은 일반 2종 일반 주거적인데 왜 저기는 17%를 받고 여기는 21.5%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다 똑같다. 다 틀리다. 다 틀리다는 걸 꼭 잡아야 돼. 따라서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지구별로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정의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2쪽 재료에 의 지구단위 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밑줄 그어야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니까 도시군을 말합니다.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돼요. 자, 이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일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걸 전부로 바꿉니다. 이래 바꾸면 안 돼요. 전부로 바꾸면 전부 단위 계획이지. 전부 계획이지. 일부 계획이 아니죠. 지구 계획이 아니죠.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걸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면 또 안 돼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밑줄 긋고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한번 써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밑줄 긋죠. 미관은 건축물의 미관이야 토지 미관이야? 건축물의 미관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야만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밀도를 높여야만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상업적에 전부 다 이걸 매각을 했다고? 근데 갑은 10층으로 짓고 을은 나는 돈 없으니까 5층으로 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10층으로 지어라 하면 돈을 구워서라도 해야 돼. 10층으로. 내용 이해 가요? 예,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만 그 지역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제일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예요. 지구단위 계획도 어떤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역세권에서 저기 조금 들어가니까 여기 또 아파트 짓더라. 거기도 건폐율 용적률이 달리 들어갔다고 지금 여기하고 상무지구하고 아파트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거기에. 그런 지구단위 계획은 광주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거겠어? 아니면 서구청에 수립하는 거겠어요? 구청 안 나온다니까. 광주 광역시에 사는 거야. 다 도시군에 사는 거야. 도시군. 우리 국토계획법률은 구청 안 나온다니까. 구의를 의견 청취하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라니까. 2단위로 한다니까 모든 게 계획이. 자, 밑에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오죠? 고려사항 나와요? 예. 자, 밑에 아미처리된 부분 보면 1번 도시 정비 관리 보존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밑줄만 그어요. 뭐 이걸 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비 사업하면서도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개발하면서 도시 개발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끝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우리 첨단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뭐 복합적으로 전부 다 개발하자 해서 이런 중심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자, 3호에 보겠습니다. 3호.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에 밑줄 긋고 별표칩니다. 이걸 용도지구의 특성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용도지구의 특성이야? 용도지역의 특성이야? 용도지역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여기 아파트를 갖다가 개발할 때는 도시적 내니까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해. 그러나 저기 조금 담양 가는 쪽으로 해서 외곽지역의 시골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밀도로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걸 지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놓아두고 가로 2번 수립기준 나와요. 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밑줄 그어놓고 기준에 동그라미 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준 나오면 무조건 누구 잡자.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133쪽 가겠습니다. 133쪽 갑니다. 자, 133쪽을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1번 임의적 지정 대상 나와요. 네모 한번 딱 엮어보고. 자, 임의적 지정 대상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4쪽 봐요. 2번을 보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 나와요. 네모 엮어 놓습니다. 요건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의무적 지정 대상. 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죠. 꼭 지정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 지정해야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게 무슨 뜻이야? 꼭 해야 돼. 그래, 꼭 해야 돼. 그런 뜻이야. 그런데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어? 안 하면 안 돼. 그래, 그 말이요. 그게 제가 요구하는 이 대답이 안 나왔는데, 강행 규정은 저기 민법에서 해. 공법에 그런 말 없어. 참말로. 아이고. 그 말 한번 들어봤죠? 강행 규정이라고? 민법에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야? 자, 봐요. 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얘기하지 말고 있어. 2시까지 끝내게. 그래. 그 내용이야. 우리 젊은 선생님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참말로 얼마나 성실 하나가 참 대단해요. 항상 이 자리에 앉고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성실한 게 가장 보기 좋아요. 자,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 지구단위 이런데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꼭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관계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 봐봐. 이 건축법에 허가받아서 상가 지으면 돼. 그 다음에 이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라고. 내용 이해가?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얘기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꼭 이걸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정비하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꼭 지정하자는 얘기는 반드시 이 계획으로만 이렇게 개발하라는 얘기야. 내용 이해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른 계획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의문점이 풀려. 오늘 꼭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다른 거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오늘 의문점이 풀린다고. 이게 설명 잘 드려. 4교시까지. 그냥 중간에 또 3교시 끝나고 가면 안 돼. 오늘 의문점이 풀립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지정 안 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안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또는 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 말이 이해 안 가? 간다고 해봐. 그래야 내가 신이 나서 또 하지. 참말로. 자, 133쪽 봐요. 133쪽. 임의적 지정 대상 나오죠? 빨리 봐. 한 박자가 느려. 임의적 지정 대상 나와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나오네 대답이.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누구야 지금? 에? 아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권자. 내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고, 정답을. 그래, 결정권자야. 이게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걸로 결정되잖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 다섯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전부 또는 일부네요. 여기서 좀 의문점이 또 안 생겨요? 어떤 게 생겨? 한번 생겨봐. 말이 안 돼? 자,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근데 여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온다고. 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2번 봐. 도시개발구역 나오잖아요. 나와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 여기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임야가 좀 있네. 이걸 놔두고 일부, 임야까지 포함해서 전부야.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됐어. 근데 여기에 관공서 하나가 있네요. 관공서를 제외하고 일부, 관공서까지 포함해서 전부야. 여기서 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 전부는 광주광역시로 보면, 도시군으로 보면 일부라고. 뭔 말인지 가요? 따라서 일부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앞에 도시군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 가요? 자, 봐봐. 거기에 용도지구 나오잖아요.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여기 상무지구에 도로변으로 해서 경관지구로 쫙 지정이 됐다고. 이 경관지구가 딱 지정이 돼서 경관지구가. 자, 그런데 여기에 관공서가 하나가 있네. 여기는 또 학교가 하나 있네. 그럼 이걸 제외하고 일부, 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부 이 뜻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로 보면 일부야. 이 말 이해해요? 따라서 일부라는 말은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도시군이 나올 때야. 도시군의 일부를 뜻하는 말이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렇게. 이해 가요, 안 가요? 강행 규정 안 갔다 지금. 뭐 자,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 여기에 쌍촌동의 정비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 택지개발지구 운남 택지개발지구 임야 놔두고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내용이요. 대이동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6번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평동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 뭐 이런 내용이요. 평동산업단지 중에서 전부 일부, 그러나 광주광역시로 보면 일부다. 자,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 나오죠. 전부 또는 일부. 8번 별표치고. 8번 별표쳐. 자, 8번 별표 쳤어요. 자, 개발 제한구역 밑줄, 도시차용 공구역 밑줄,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공업 밑줄, 해제 동그라미 쳐요. 해제되는 지역이요, 지정되는 지역이야. 그렇지, 해제되어야 이렇게 이제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지정되는 지역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개발이 묶이니까. 그러니까 해제를 지정으로 바꾸면 틀린단 말이야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용도구역 중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빠져 있어요. 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빠진 이유 알겠어요?
우리 선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여기 저기 통영 앞바다 굴양시장에 있는 공유수면에 지정이 돼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야. 근데 뭐 물에 대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자원 보호구역에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예,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번을 보니까 9번에 동그라미 1번 주요 역세권 밑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밑줄. 여기 이제 우리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온 건 아니고 좀 낮게 들어왔죠. 자, 2번에 역세권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고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밑줄 긋습니다. 선생님들 이 내용이 어디서 한번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나왔지. 입지규제 최소 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해서. 자, 거기서 한번 나왔다. 그런데도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역세권 개발구역 밑줄 긋고 바로 밑에 줄에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에 밑줄 긋습니다.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제가 이거 뭐 유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란 그림을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1번에 도시지역의 체계적, 11번 봐요. 11번에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에 필요한 지역 밑줄 한번 그어놓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가겠습니다. 시범도시 밑줄 그어요. 이런데 이제 지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야, 허가지역이야? 제한지역이지. 개발행위 허가지역은 개발행위를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허가받아서 제한이 돼야 돼.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허가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야 되니까 제한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 주택이라는 말 지우세요. 재건축 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이에요.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 층수 건폐율 용적률을 별도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밑에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나오죠? 요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 써놔야 돼요. 이거. 이거 중요하다. 다시 따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면 지구별로 일부 지역별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무적 지정 대상 들어갑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 또는 권수는 누구예요? 결정권자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결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밑줄 긋고 의무적 지정이죠. 다만 동그라미 치고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 밑줄 그어요.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내용 됐나요? 자, 1번. 자, 1, 2번 묶어놓고 암기 써놔야 돼요. 정비구역 밑줄 택지개발지구 밑줄 그어놓습니다. 정택이로 잡아갈 겁니다. 첫 글자 따가지고 정택이.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사업에 동그라미 치고 10년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공원 밑줄 그어요. 해제 동그라미 쳐요. 지정이야 해제야? 해제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이야? 이걸 개발제한구역으로 바꾸면 틀려요. 내용 됐어요? 거기에 1번의 정비구역을 갖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꾸면 또 틀려요. 지정해야 한다면. 내용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시고해 이렇게 갈 겁니다. 시자 동그라미 공자 동그라미 해제해서 해자 동그라미. 자, 거기 시가와 조정구역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말이 들어가야죠. 써놔야 돼요.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을 써놓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변경에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갔었냐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무적 지정 대상이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것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에 걸리겠죠. 지정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정해서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이렇게 개발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업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10살부터 시작한 10살부터 10년입니다. 정택이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10년이 경과했다는 얘기는 사업이 끝난 후 30년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10년이 경과됐나요? 네, 해당되죠? 포함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서서히 용도 변경하고 건축물에 있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모텔로 바꾸고 막 이런 작업이 들어가,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야 돼. 모텔 못 들은다 하면 절대 모텔 거기에 못 지어. 용도 변경도 안 돼.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서서히 리모델링 들어가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나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살 먹고 나서는 시고해, 이렇게 잡아갔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개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개발 밀도를 높여라, 이 내용이거든요. 자, 30살 먹고 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녹지지역이, 놀지는 말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변경되는 지역이에요. 자, 개발이 묶인 땅이 개발되어지죠.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30살 먹고 시고해, 30살 먹고 놀지 말고 놀주상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해봐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X죠.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서만 하여야 한다가 나와야 돼.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내용 이해 가요? 다시 가요. 20만 제곱미터인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이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OX. X 할 수 있다가 돼야 돼, 거기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다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O. 10만 제곱미터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X.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외워주셔야 돼. 너나 외우라는 거 아니지? 한참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란 표현 나오죠.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 도시적 외의 지역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떠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맞아, 틀려? 틀리지?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작년에는 도시적 유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나왔고, 그 전에는 도시적 유의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도시적 유의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어.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도시적 유의 지역에 다 어디에나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아니면 제한을 좀 받겠어? 제한을 받는다고. 도시적 유의 지역은 뭐 습지 보전 지역 이렇게 만들려면 안 되잖아. 나주평야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용 이해 가요? 아, 그래.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도시적 유의 지역입니다. 도시적 유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지구단위
이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 외회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적 외에서는 개두마리 대체로 갈 겁니다. 개두마리 대체 여기에만 지정하는 거야. 개두마리 대체. 따라서요. 개두마리 대체. 개두마리 대체. 아무데나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대체지역. 개두마리 대체. 여기에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도시적 유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데나 지정하는 건 아니고 어디 지정한다? 개두마리 대체. 어디만 지정한다? 개두마리 대체. 이렇게. 자, 가로 1번 갈 겁니다.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네모역 가야죠.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네모역 씁니다. 100% 계획관리지역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최소한도로 적어도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자, 100% 계획관리지역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1호를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 지역은 밑줄 긋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일 것 밑줄 그어요. 어디까지나 관리지역이어야 돼요. 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절반씩 걸쳐 있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OX 안 된다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안 된다니까. 원칙 계획관리지역인데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고 나머지가 생산이 됐든지 보존이 됐든지 관리지역이어야 돼요.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 이제 보존관리지역은 보존목적이거든. 보존목적,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하면 전부 다 행위제한이 센 보존목적이거든요. 보존관리지역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이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면적 규모의 제한. 그 말이 밑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동글배기 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해당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까지 밑줄 긋습니다. 오른쪽 위에 갑니다. 오른쪽 위에 가요. 자, 동글배기 1, 2번 딱 묶어 놓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의 면적 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의 면적 제한을 받는 거예요. 보존관리지역만 그래. 보존관리지역의 면적 제한을 받아요. 자, 면적 제한을 받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밑줄 한번 그렇게만 하죠. 이건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하 네모 한번 엮어놓고 이때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가 보존관리지역이면 가능합니다. 보존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에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입니다. 20% 이내 동그라미 쳐요. 이게 보존관리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규모의 제한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하면 20%. 좀 비율은 좀 크다. 근데 밑에 보세요. 2번.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초과 네모. 규모가 크죠. 이렇게 되면 작게 갑니다. 퍼센트는 비율은. 따라서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 이내입니다. 10% 이내 동그라미. 면적이 작다 20%까지 가자. 보존관리지역의 면적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 이렇게 되면 작게 가자 10%.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자 2호를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글배기 1번 갑니다. 동글배기 1번 밑줄 그어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쭉 밑줄 긋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네모 엮어놓고 원칙이라고 써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거기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다는 말은 그 위에다 써놓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써놓습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얼마 이상 해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잠깐만 여기 봐 이제. 지금 여기 보세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적 요지역의 계획관리죠? 계획관리 지역의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단지 조성? 주거단지인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게 들어온다? 30만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하는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면서 원칙적 면적입니다. 물론 그 밑으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 30만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반드시 공동주택이 말이죠. 약 2,5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에 약 몇 가구씩 좀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2,500세대 남짓 들어와요. 2,500세대 남짓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반드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이 대상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여기서 해제된다면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들어오고 초등학교 들어오는구나. 이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원칙 주거단지가 30만이니까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초등학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있으면 어떡할 거냐? 10만이면 돼. 10만이면. 초등학교 있다면. 이거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개발 밀도를 높이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이렇게 개발되는 거니까.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밑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예외라고 써놓습니다. 예외입니다. 원칙은 30만이죠. 자, 그러나 예외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이렇게 되면 30만이어야 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묶어요. 제일 끝에 자연보존권역인 경우 밑줄 그어요. 청평, 가평 여기는 30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안 나와요. 전부 다 막 이마에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니은번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만 네모였고 놓습니다. 초등학교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초등학교 연계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이 동의를 했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옆에 있네요. 초등학교가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만 된다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치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거단지가 조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뜻입니다.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죠.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없는 경우야. 이 말이 무슨 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죠.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니까 명품 아울렛 매장, 이게 대표적인 게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여주 첼시아라는 매장들이 쫙 3층 4층 높이로 쫙 들어오거든요. 고속도로 주변에. 거기는 3만 제곱미터 이상만 된다면 이 계획관리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 이러한 건설계획,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3만이면 돼요. 집중적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거 잡고 그 다음에 3호에 가겠습니다. 당해 지역의 도로 등에 있어서 제일 끝에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자, 4번을 봐요.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밑줄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훼손 우려가 있으면 개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리. 이거예요. 계획과 개도만이 두체에서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은 30만. 그 다음에 10만 자연보존권역 나오고 무슨 놈의 초등학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에 원래 100%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적고 최소한으로 적어도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존관리 지역이면 됩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저렇게 개발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면적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작으면 크게 갑니다. 20%까지 가죠. 크면 작게 갑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10%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밑에 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라는 표현 나옵니다. 밑줄 그어놓고 개 동그라미 쳐요. 개 두 마리 대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1호를 봐요. 계획관리지역의 2부터 3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 봐요, 선생님들. 이거요. 개발진흥지구도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주거단지 조성이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초등학교 있으면 예외적으로 얼마면 되느냐? 10만이면 된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이러한 이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3만이면 된다.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 똑같이 위에 거가 있는 내용이 똑같이 아래 개발진흥지구에도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까지 가요. 자, 중요한 건 동글배기 2번, 밑에 나온 2번입니다. 2번,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건 밑줄 긋고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별표 칩니다. 자, 묶어서 별표 쳤어요. 자, 선생님들 봐요.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모에 꺼놓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하나다. 특정개발진흥지구 밑줄 긋고 땡땡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밑줄 두 줄입니다. 잘 보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다음에 땡땡 계획관리지역 나오죠. 이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주거개발진흥지구 땡땡 계획관리지역, 이게 뭔 말이야? 그렇지 유치해야지. 뭐에 유치해야 돼? 잘 해석해보자고. 주거개발진흥지구 땡땡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유치해야 돼? 계획관리지역에 유치해야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유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유치하면 뭐가 어쩌다는 얘기야? 다시 특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거개발진흥지구 하나만 가지고 보자고. 그 두 개 보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하나만 봐봐. 주거개발진흥지구 제일 끝에 땡땡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계획관리지역에 유치해야 돼. 내용 이해 가요? 유치하면 뭐가 어쩌다는 얘기요? 그렇지. 주눅 들지 말고 대답해봐. 또 큰 소리 쳐버리면 또 주눅 들고 나 참 미치겠어. 말을 못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어쩌다는 얘기야? 그래, 그 내용이라고.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돼. 지정할 수가 없어. 다시 주거개발진흥지구 있죠? 개발진흥지구는 집적단지를 얘기합니다. 집적단지를 얘기해. 개발진흥지구가 아파트 내 뜻대로 짓겠다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아파트 단지 조성은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만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농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없어. 내용 이해 가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야. 지정하는 거야.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어디에만 위치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뭐 한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말이야. 내용 됐어요? 자,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네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창고 들어오고 물류센터 들어오고 공장 들어오는 거 연상해야 돼요. 자, 이것은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포함이 안 됐을 때 계획관리지역 밑줄, 생산관리지역 밑줄, 농림지역 밑줄 거예요. 자, 여기에는 보전관리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전 들어가는 거야. 안 돼. 보전관리지역 X,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됩니다. X예요. 그러니까 공장 짓고 창고 짓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당해 지구를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들어올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입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중요하다. 자, 3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밑줄 긋고 도시적 요지역이죠. 밑줄 그어요.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위치할 때? 도시적 외 지역에 위치할 때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 어디 가니까 계곡이라든지 어디 대부도 제부도 이런 데라든지 시장파크 이런 데 저기 무등산 쪽에 가다 보면 이거 호텔까지 이렇게 큰 건물이 못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건 전부 다 3층 2층 이렇게 이하로 짓도록 해놓고 지만 이렇게 높게 올라왔다고. 이게 바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버리면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개발 밀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어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각종 콘도미니엄에 규모 있는 콘도미니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의 지역, 농림지역이 됐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됐든지 관리지역이 됐든지 간에 어디에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자, 그 밑에 갑니다. 양가로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자, 대체하는 지역 밑줄 긋고 대체 동그라미 쳐요. 대체지역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설명할 겁니다. 대체지역 설명할 거예요. 자, 이해하는 데까지 합시다. 또 그 무대 이러면 또 안 돼. 시장파크 있는 데가 시장관광호텔. 시장호텔 맞아요? 무슨 호텔이야? 여기 무등산 이쪽으로 가면 케이블카도 있고 한데 시장호텔이에요? 네. 자, 그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등산 가는데 시장호텔 있는 쪽을 한번 볼 거예요. 그 주변에 다 뭐가 지정이 되냐면 무등산, 이거 무등산이요. 무등산에 시장호텔 있는데 요 근처가 여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무등산 일대 이 자연경관지구가 이렇게 딱 지정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해당 용도 지역 자체가 뭐 이 관리지역이라 해서 관리지역에 맞는 건축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여기에는 진짜 축사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공장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창고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들어올 수 있다면 뭐 다른 호텔 종류 숙박시설 요거 그것도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인정하는 호텔만 들어올 수 있고 모텔 이런 거 못 들어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정해. 그 다음에 여기에 꼭 들어오겠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딱 정하는 거야. 자연경관을 목적으로 해서 축사나 이런 거 창고 이런 거 지으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정해요. 이걸 어떻게 정하냐면 이걸 삼순환에서 행위제한은 배운다 그랬어요. 이걸 광주광역시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있어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이걸 하는 거야. 그쪽에서는 이거 못 들읍니다 하고. 내용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 간다고 해야지. 빨리 쉬게 좀. 이런 행위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거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해. 이걸 삼순환에서 배울 거야. 아직 안 했어요. 행위제한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삼순환에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광주광역시에서 못 들어도록 한 거야. 그런데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돼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이걸 못 들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못 들어도록 하려면 이걸 뭘로 하느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걸 하려면 구역으로 지정해야지.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래 도시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용도지구에서 이런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가요? 그냥 유효 대체하는 지역. 우리가 한두 개가 이해한가? 하나 쪽쪽 이해가 안 가지. 용도지구가 이게 폐지돼. 자연경관지구가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 행위제한에 축사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뭘로 하겠냐는 얘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적 요지역에. 그래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야. 이런 걸.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이야. 어떻게 분위기가 너는 소리만 꽥꽥 지르지 이해는 하나도 안 간다. 뭐가 안 가. 자, 이거 지우지 마세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